자, 고2 18년 6월 학평 지문 해설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가 어려운지 정확히 모르겠네. 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강의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통지문이죠. 그리고 우리 교재 초반부죠. 통지문 해설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은 지문을 그냥 전부 다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간중간 같이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거는 통지문 해설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지문 이해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통지문 해설은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다 이해한 후에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읽고 풀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를 복습할 때 연습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늘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늘어가는 거예요. 살에 걸렸다. 이제 좀 읽어볼게요. 1문단부터 보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대요.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특정한 감정 표현을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나중에 대학교 가고 아니면은 뭐 대학생 다니면서 알바 다들 할 거 아니야? 알바하면서 되게 많이 겪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도 손님을 응대하려고 하면 웃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내 기분과 별개로 웃으면서 반기고 친절하고 그러한 것을 사실은 강요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강요하진 않지만 강요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면은 그래야 응대가 되잖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단을 보시면 감정 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기서부터 체크를 좀 해야겠죠. 배운 대로. 설명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설명 나올 게 확실한 녀석들을 일단 체크를 해둡니다. 그쵸? 그리고 개인 특성 바로 나오니까 동그라미 쳐주고요. 이 개인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공감적 배려가 있대요. 공감적 배려도 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얘가 여기 있다는 거 인지했으면 굳이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갈래는 개인 특성, 직무 측 특성, 그리고 조직 특성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안에 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밑줄을 쳐버리면은 공감적 배려는 정의해주고 있죠. 타인의 감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참 방금 내가 공감적이라고 했지. 이 배려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대요. 그리고 직무 특성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직무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도 직무 다양성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버리면 사실상 여기선 거의 다 밑줄 그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직무 다양성이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해야 하는 기능이나 재능의 복합성과 관련다. 뭔가를 다양하게 뭐 써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직무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표현해야 할 감정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은 서비스 업무, 특히 서비스 업무에서 어떻게 막 클레임하는 고객한테는 죄송함을 표현해야 되죠. 아니면 엄청 칭찬하는 고객, 너무 맛있어요, 막 칭찬하는 고객한테는 아유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다 좋네요. 막 이래야 되지. 나도 같이 기쁨을 표현해야 되지.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고객의 유형이 다양화되면 직무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인 지원이 있는데, 사회적인 지원이 뭐냐? 사회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회적이라는 말을 이제는 그냥 사회적이라는 말 그냥 그대로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과 엮여 있다. 이런 것을 사회적이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회 과목 뭐 이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사회적, 릴레이션 이런 관계. 자, 그래서 이것은 상급자, 동료 등 조직 내에서 대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정, 조언, 아니면 물질적 지원, 이러한 뒷받침, 긍정적인 뒷받침을 의미한대요. 긍정적인 뒷받침.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서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런 지원 없는 데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낮고 업무 만족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의 요인,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직무적인 특성, 그리고 조직적인 특성,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공감적 배려의 정도가 강하거나 높거나, 그 개인이 공감적 배려 능력이 높거나 낮거나, 강하거나 뭐 적거나 약하거나, 그러한 상황도 있겠죠?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감정을 대응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더 스트레스가 심해지겠죠. 그리고 직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 다양성 증가하면은 감정도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더 피곤해지겠죠. 공감적 배려도 높을수록 더 피곤해지겠죠. 그리고 조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지원이 더 높고 강할수록 덜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 특성에서 대표하는 요인으로 공감적 배려, 그리고 직무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감적 배려 같은 경우에는 수준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렇게 해보시면은, 공감적 배려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무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여기도 스트레스가 높아지겠다. 그런데 이 사회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회적 지원이 높으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다? 낮아지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를 했구나.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했네요. 이렇게 비례 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쵸? 여기까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 풀어주셔야겠죠.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겠어요? A, 묶어있는 문제. 웬만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억, 니은 가지고 기억, 니은 문제 풀면 되겠죠. 근데 착하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A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리고 기억, 니은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 읽으면서 최소 2문제 정도는 정답이 풀리거나 정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답에 근접해지겠죠. 지문을 전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해만 잘 해주시면은 중간중간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읽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 도출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싹 다 읽고 싹 다 푸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서 3문단 가볼까요? 실제 직무 수행 장면. 이거는 실제 직무 수행 장면이래요. 근데 위는 뭐였을까요? 이거는 그냥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직무 수행 장면에서 나타난 감정노동 양상입니다. 표면 행위, 내면 행위 똑같이 두 개 열거되고 있으니까 체크만 해주시고, 그리고 표면 행위, 그리고 내면 행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조직이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감정 표현을, 야 웃어, 그냥 웃어, 그냥 빵긋 웃어, 계속 그냥 이빨 보면서 웃고 있어. 요것이 바로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빵긋 웃어야 돼.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조직에서 일하기 위해서 혹은 이 조직에서 돈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일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표면 행위는 어떤 녀석이냐?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나는 지금 이렇게 기쁘지 않아. 나는 그냥 지금 존내 무덤덤해. 그냥 내 마음속은 이렇단 말이야. 예, 그래서요. 예, 뭐 사갈라면 사가세요. 싫으면 마시던가. 그런데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유 너무 좋아요. 이거 사가시면은 뭐 지금 이벤트로 DC도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표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결국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표면적으로만 한다라고 해서 표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면 행위 같은 경우는 뭘까요? 내 내면에서 우러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내면화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 내 기분도 똑같은 거야. 아까는 내 기분을 사가려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랬잖아. 근데 내 기분도 이거 너무 좋아서 당신이 이걸 사가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보람스럽고 보람차고 막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친절해라. 나는 너무 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너무 좋고 막 이 사람들이 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좋은 경험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심으로 대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감정으로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이 뒤에 이야기는 뻔하겠죠. 내면 행위는 당연히 심리적인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겠지. 반면 표면 행위를 할 때 한마디로 뭐예요? 가식이잖아요. 어? 피곤하잖아. 그치? 그래서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대요. 감정 부조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스트레스 받고 짱나겠죠. 그러한 것을 수치심, 뭐 짜증 것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은 그냥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는데 응? 내 마음속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억지로 웃으면서 너무 좋아해 이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나는 위선적인 새끼다. 나는 존나 위선적이다. 너무 열받는다. 나 자신이 싫어. 자기 자신이 싫어지지 않을까? 그쵸? 그런 것이 바로 뭐 거짓자를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 증세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사실은 뭐 다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뭐 이어지는 흐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따라서 어떻게 하겠어? 감정 부조화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는데 이 감정 부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정 부조와 표면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쵸? 표면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우선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해본대요. 우선 체크만 해봅시다. 스스로 평가를 한대요. 그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좀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적절한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대요. 이러한 감정 조절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도 열거가 나오네요. 그쵸? 첫째.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위에서 열고 두 번 나왔잖아. 여기에서도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나왔죠. 표면행위, 내면행위에서도. 여기서는 먼저 던져주고 나서 그 이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체크를 하고 나서 뒤에서 동그라미를 쳤지만은 여기서는 앞에서 던져주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능동 전략부터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능동 전략은 뭐냐?
부정적인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래요. 여기 지금 전략 이야기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표면 행위로부터 나온 감정 부조화에 의한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감정 조절 전략인 거예요. 그쵸? 다 각기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 전략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여기서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냥 스르륵 스르륵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아, 나 지금 열받구나. 왜 열받았을까? 짱나는데 웃으라고 하니까 열받지. 그쵸?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 내가 지금 짱나는데 웃으라고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전에 또 이랬던 적이 있었지. 과거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거나 혹은 문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아, 내가 이거를 잘 수행해내면은 세상 살면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데이트할 때도 똑같아요. 연애할 때도 당연히 다른 사람 둘이서 만나는 건데 있는 그대로 감정, 물론 좋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좋은 감정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되는 건 아니? 두 사람의 온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냥 연애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내가 열받는다고 야, 너 꺼져. 이래버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감정을 잘 누르고 뭐 영희야, 방금 네가 말한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면 훨씬 야, 꺼져. 이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진짜 내 감정은 야, 꺼져라는 게 중요한 거임. 너무 그런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도 되겠죠.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성숙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죠. 뒷부분 안 읽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해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고객 응대가 너무 열받아. 그래서 너무 빡쳐. 그럼 어떻게 할까? 고객 응대를 안 하고 아주 무감정하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직으로 이직을 요청하는, 이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직위 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읽어볼까요? 자꾸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잘 이겨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에.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뭐 왜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됐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서 자꾸 짜증이 난 이유가 뭘까? 요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거는 긍정적 측면을 보면서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뭐 이런 거겠죠. 구체적인 행동을 예시로 뭐 주지는 않았네요. 그런 것 같죠.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세 가지 이야기인지 알죠? 아, 여기서부터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개,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부터 이렇게 세 개인데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앞에 얘 하나랑
두 번째 이야기만 예시로 지금 보여준 걸로 보이네요. 행동은 안 하고 있잖아, 그치? 둘째, 회피 분산 전략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떠올린대요. 그래서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숙제 안 했다고 지금 존나 욕을 존나 먹고 있어. 계속 개 털리고 있어요. 계속 야단을 먹고 있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니? 그랬던 적 한 번쯤은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한 번쯤은 있겠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게임하고 싶다. 고개 푹 숙이고 디아블로 보스 100번 돌았으면은 막 뭐 먹었을 텐데 득템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애들 디아블로 모를걸요? 디아블로 요즘 새로 나왔잖아, 레저렉션. 그래서 이젠 알걸? 글쎄요.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는 조금 이쁘게 말을 해줬죠. 지문에서는 별거 아닐 거야. 불쾌한 감정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떠올려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그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니?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자, 아무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외면하거나 여기 나와 있네요. 부정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거. 하지만 어떻게 되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을 좀 외면하는 느낌이 되겠죠. 왜냐? 내가 잘못한 게 내 현실이야. 근데 그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라고 보이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맨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저도 그런 생활을 몇 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현실에 적극적이지 않겠죠. 내 현실. 왜냐? 현실은 불편하잖아. 현실은 불편하고 니네 공부 안 하는 것도 똑같아. 현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현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여기랑 사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그리고 셋째, 지지 추구 전략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안정되게 유지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 전략. 이거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죠. 야, 나 너무 회사에서 너무 열받는 일 있었어.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좀 풀린다. 좀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더 이야기할 거 없고 여기만 좀만 더 이야기합시다. 세 가지 감정 조절 전략 중에 회피 분산 전략 그리고 지지 추구 전략은 어떨까요? 이 녀석들은 생각을 해봐요. 딴 생각하는 거랑 친구 만나가지고 역 같았다고 털어가지고 후련하다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실제로 내가 마주한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어?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렇게 어려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상황만 생각해보면 돼, 상황만. 실제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액션을 취했는가라는 거죠. 액션을 안 취하고 피한 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능동 전략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동 전략. 내가 왜 이렇게 나 지금 부정적이구나. 다시 한번. 나 지금 부정적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됐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받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요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식의 성장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하지만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지금 내 방식이 뭔가 좀 수정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지금 이 일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일을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사실 이건 좀 도피적인 성향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엄청 많이 유발이 돼버렸다면은 사실 이미 돌리기 힘든 거긴 해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는 게 맞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갖는 사람들은 정말 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친하게 지내세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